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비밀리에 한글을 공식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대사관의 강력한 항의로 한글 프로젝트가 금지되었던 나라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나딘 알리아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국인 어머니와 말레이시아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언어의 경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영어와 말레이어가 뒤섞였고 학교에서는 중국어와 타밀어가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 환경이 제게는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어요. 싱가포르는 겉으로 보면 다양성의 천국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말을 하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언어로만 말합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그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친구들은 인도 문화를, 인도계 친구들은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섬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에밀리, 너는 운이 좋구나. 여러 세계를 모두 이해하니까. 대학 시절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웃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계에서도 제 위치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언어 교육의 효율성 연구 프로젝트가 연구비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 추상적이다라는 비판 속에서 제 평판은 추락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 봄, 제 딸 소피아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엄마, 왜 나는 중국어를 잘 못해요? 친구들이 다 저만 빼고 얘기해요. 8살 아이의 눈물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소피아는 저와 중국계인 제 남편 리웨이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어보다는 영어와 말레이어에 더 익숙했거든요. 우리 딸이 제대로 중국어를 배워야 해. 이러다 정체성에 혼란이 올 거야. 남편 리웨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제 존재 자체가 질문받고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대학 캠퍼스를 걷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인도계 학생이 중국어로 된 긴급 대피 안내문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그 옆을 지나가던 중국계 학생은 그저 슬쩍 보고 지나갔어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언어의 벽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조차 소통되지 않는 현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다문화 사회인가? 손에 쥐고 있던 연구비 삭감 통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페이지를 넘기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떴다는 해설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과학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창제된 문자가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 모두가 공통의 문자 시스템을 가진다면 번개처럼 스친 생각에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각자의 언어는 유지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하나로 통일한다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미친 생각일까? 아니면 천재적인 발상일까? 그렇게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을 싱가포르의 다양한 언어를 연결하는 보조 문자로 활용하는 실험이었어요. 한글이 하나라는 한국어 단어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모나이징 올 내셔널리티즈 알파벳의 약자이기도 했죠. 모든 민족의 언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문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중국어를 한글로 바꾸자고. 리웨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날 밤 우리의 첫 큰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생각이 제 직업적 평판과 가족관계, 그리고 싱가포르의 언어 정책에 폭풍을 일으키게 될 줄은요. 또한 제가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권의 한국어 교재가 저를 통해 싱가포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첫 실험 대상자를 모으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또 하나의 언어를 왜 배워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10명의 지원자들 앞에 섰어요. 다양한 인종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었죠. 중국계 리밍, 인도계 프리아, 말레이계 아지즈. 그들의 회의적인 눈빛이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이 여행이 끝나면 여러분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특히 리밍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중국계 학생회장으로 처음부터 이 실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학생이었어요. 첫 수업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지만 학생들의 집중력은 금세 흐트러졌어요.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가 있는데. 리밍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피아를 재울 때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딸의 순수한 질문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방식이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어떻게 언어를 배울까? 다음 날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늘은 게임을 할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간단한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계 리밍의 이름은 리밍, 인도계 프리아의 이름은 프리아로요.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계 학생들이 인도계 학생들이 중국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워하던 발음들이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연결되었어요. 교수님, 이게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준 경우예요. 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언어 실험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리밍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를 쓰고 있어요. 600년 된 한글로 그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교실은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리밍,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마치 도구처럼요. 제 대답이 떨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저와 리밍 사이를 오갔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는 3주차에 찾아왔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계 학생 메이가 인도계 학생 비샤에게 타밀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4년 동안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이 처음이에요. 누군가 제 언어로 인사해준 건.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심지어 리밍조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후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글로 중국어 성조를 표현하니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리밍, 고마워요.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말레이계 학생 파리드는 중국 설날에 중국계 친구들에게 한글로 적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인도계 학생들은 말레이 전통 명절인 하리라야의 축하 인사를 한글로 배워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연구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성공의 순간도 잠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생 언론이 한글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실었고 대학 내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리아 교수는 문화 제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중국어학과 왕 교수의 비난이 캠퍼스를 휩쓸었어요. 동료 교수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문에는 문화 배신자라는 글이 붙기도 했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우리 딸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리웨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피아가 어제는 한글로 일기를 쓰더군요. 중국 문화는 어떻게 배우라고요? 그의 분노 뒤에 상처와 두려움이 보였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원군도 나타났습니다. 소피아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리아 박사님, 소피아가 학교에서 달라졌어요. 중국계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영향력은 대학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저희는 작은 문화축제를 열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설명은 한글로 표기되었죠. 대학 총장님이 방문했을 때 그분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알리아 교수, 이건 단순한 언어 실험이 아니라 문화혁명 같은데요? 총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혁명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마음의 혁명이었죠. 그날 밤 리웨이가 처음으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한글로 중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담긴 혼란과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작은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가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얼마나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프로젝트 하나는 이제 대학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지역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하나 되는 싱가포르 대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아직은 작은 물결이었지만 이 파도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알리아 교수님, 교육부 장관실에서 연락드립니다. 긴급하게 만나 뵙고 싶으신데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실까요?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교육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관실 앞에는 여러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그려진 긴장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리아 교수, 들어오세요. 장관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한글 프로그램이 중국어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을 문화적 침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문화 침략? 우리는 단지 의사소통의 다리를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장관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간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관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연구를 계속하셔도 좋아요. 다만 눈에 띄지 않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학에서의 평판, 학생들과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들.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웨이가 신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한글 프로젝트, 중국 문화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리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내 회사 동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아.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리웨이,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소통을 돕는 거야. 누구의 문화도 훼손하려는 게 아니라.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가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야. 그건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소피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계단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여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문득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시작했어. 그 기쁨의 순수한 목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육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프로젝트의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죠. 에밀리, 멈추지 마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가는 거죠. 그 말에 영감을 받은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공식적인 학교 프로그램은 잠시 중단하되 대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민간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웨이에게 이 계획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날 저녁 소피아가 잠든 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리웨이, 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줬으면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정말 행복해 보여.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난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해. 함께 해줄 수 있어.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직접 참여하긴 어려워. 하지만 반대하진 않을게. 작은 승리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재단의 첫 번째 활동은 주말 특별 클래스였습니다. 놀랍게도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히려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가 금지된 과일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으로 중국어에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중단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학부모 미세스 쿠마르의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많은 가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 재단의 활동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확장되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 종교시설, 심지어 기업들도 한글 워크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일 뿐이에요. 가장 놀라운 지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대학에서 가장 강경하게 저를 비판했던 리밍이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입니다. 교수님, 제가 틀렸어요. 한글은 우리 문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자의 복잡함 때문에 중국어 학습을 포기했던 많은 비중국계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중국어 성조와 발음을 쉽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5,000년 된 한자의 아름다움에 더 쉽게 다가가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이라는 대학원생이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정부나 학교의 허가 없이도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바일 앱. 물론이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교육 도구는
스마트폰 안에 있었어요. 국경도, 정부의 규제도, 외교적 압력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HANGU 한구라는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구는 하나포유의 약자였어요. 앱 개발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한글 폰트, 입력 시스템, 다양한 언어 간 변환, 기술적 도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는 열정이 넘쳤고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어요. 주말마다 해커톤을, 밤마다 코딩 세션을 가졌습니다. 알리아 교수님,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니라 문화혁명이 될 거예요. 앱 디자이너 소피아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모든 활동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대사관의 눈과 귀는 생각보다 더 넓고 깊었어요. 폭풍의 중심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작은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구 앱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중국 대사관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총장에게 한글 관련 모든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 유학생 파견을 재고하겠다는 협박성 서한까지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제 연구비는 이미 끊긴 상태였고 몇몇 동료 교수들은 저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앱 출시 하루 전날 밤, 제 연구실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학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알리아 교수, 당신의 앱 개발 활동이 중국 측에 알려졌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1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경력, 우리가 이루어낸 작은 변화들. 그때 소피아가 내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소피아의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했잖아요. 폭풍이 가장 거셀 때 항구를 떠나면 가장 먼 바다에 닿을 수 있다고. 순간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할머니는 중국계 남편인 리웨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녀의 중국 속담이 이 순간 저에게 용기를 주다니. 문화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앱을 출시한다. 개발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은 전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구 앱이 스토어에 등록되었어요. 오전 10시 이사회에 출석했습니다. 예상대로 학계 윤리 위반, 대학의 국제관계 훼손 등의 혐의로 저를 징계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알리아 교수는 개인적 이상을 위해 대학의 명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중국계 부학장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부학장님, 방금 제 손자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한구 앱이 10분 만에 1000건 넘게 다운로드됐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른 이사가 자신의 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구 해시태그가 트렌딩이네요. 이어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싱가포르 총리가 방금 트위터에 앱 다운로드 화면을 올렸습니다. 싱가포르의 혁신적 교육 실험이라는 코멘트와 함께요. 학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시간 후 이사회는 추가 조사 필요라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연기했어요. 사실상 제가 이긴 셈이었습니다. 한구 앱의 성공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첫날 1만 다운로드, 일주일 만에 5만, 한 달 만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운로드의 40%가 중국계 싱가포르인이었어요. 그들이 앱을 통해 말레이어, 타밀어 등 다른 언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앱 리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60대 중국계 할머니의 후기였어요. 10년 동안 인도계 이웃과 인사만 했는데 한글 배우고 3주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 손자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한 줄의 댓글이
우리 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싱가포르의 다양한 언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600년 전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글자를 꿈꾸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에 와서 다문화 사회의 소통 도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어학자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 교수가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알리아 교수님, 한글을 활용한 다문화 소통 모델은 언어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문자 다양성 위원회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한글의 다문화 소통 도구로서의 가능성은 문자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어학회와 세종학당 관계자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리웨이가 어느 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앉아 한글로 중국어 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내가 틀렸어. 한글은 우리 문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울컥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한구 앱은 이제 단순한 언어 학습 도구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은 문화 교환 세션이었어요. 사용자들이 자신의 문화에서 중요한 단어나 문구를 한글로 등록하고 그 의미와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공간이었죠. 중국 춘절에 사용하는 축하 인사 궁시파 차이를 한글로 궁시파 차이라고 표기하고 그 의미와 사용 맥락을 설명하는 식이었어요. 손쉬운 발음과 이해가 문화 간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앱이 공식 출시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미팅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식 항의를 예상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놀랍게도 대사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알리아 교수님, 베이징 대학에서 한구 시스템을 활용한 외국인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싶다고 합니다. 협력 가능할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강력했던 반대자가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한구앱 출시 1주년을 맞는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가 비공식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구의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고 공식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팀이었죠. 정확히 1년 전 교육부의 압력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던 그 상황과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한글은 이제 싱가포르 사회에서 대체가 아니라 연결의 언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민족 간의 소통을 돕는 다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에 고무되어 한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면서도 그 핵심 가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연결과 소통, 그리고 포용의 정신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해 저희 팀을 만났어요. 한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신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21세기에 새롭게 구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봅니다. 다양한 얼굴의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웃는 모습, 그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작은 한글 씨앗이 이제 튼튼한 나무로 자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한글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줄 알았나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믿었어요. 세종대왕의 해안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언어의 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하나가 꿈꾸던 세상이었고, 한글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고 함께하는 것. 한글이 그 소중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